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폭풍우가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활주로를 때렸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번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잠시 몰아내며 거대한 항공기들의 젖은 동체를 드러냈다. 관제실 내부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불빛과 긴박하게 울리는 경고음,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교신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중앙 통제석에 앉은 한 여인의 뒷모습에 쏠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항공 교통관제팀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복잡하게 얽힌 항공기들의 동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5년 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보낸 하룻밤의 실수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4살배기 아들, 한은우의 엄마이자 수백 편의 비행기와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이 거대한 공항의 심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였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팠지만 그 위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무게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KE704 활주로 24번 접근 불가. 강풍으로 인한 윈드시어 경고. 즉시 복행하여 홀딩 패턴으로 진입하라.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헤드셋 너머로 조종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유진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다가올 모든 수를 읽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항로를 지정하자 거대한 항공기가 어둠 속에서 힘겹게 기술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가장 심각한 경고음이 관제실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착륙을 시도하던 에어버스 ACM800 기종의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긴급 신호였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관제실의 모든 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상가상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여 비상 착륙 활주로의 경로를 침범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순간 유진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광적인 집중력으로 불타오르며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비상항공기의 연료량 승객수, 활주로 상태 바람의 방향, 그리고 경로를 침범한 항공기의 속도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합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항공기에 고정되었다. TK그룹의 전용기 VIP를 태우고 최우선 착륙 허가를 기다리던 비행기였다. TK001 즉시 선회를 중단하고 지정된 홀딩 포인트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최우선 착륙 허가 취소. 즉시 이탈하라. 유진의 지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관제실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TK그룹의 회장을 태운 비행기를 무기한 상공에 묶어두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팀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와 수백 명의 목숨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모든 반론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헤드셋 너머로 TK001 기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그의 항의를 끊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A380과 경로를 이탈한 항공기에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혼돈에 빠진 하늘의 질서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항공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TK그룹의 전용기는 아쉬운 듯 선회하며 멀어졌고 그 덕분에 확보된 공간으로 비상 항공기가 위태롭게 진입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거대한 A380이 엄청난 마찰음과 함께 활주로에 동체로 미끄러지듯 착륙했다. 수많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즉시 항공기를 향해 달려갔고 경로를 이탈했던 다른 항공기는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며 안전하게 정지했다. 관제실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그제야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풀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 생각은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항 운영본부장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는 싸늘한 어조로 그녀를 찾았다. 방금 전 그녀가 무기한 상공에 묶어버린 TK그룹 전용기에 타고 있던 장본인 강태준 회장이 격노하여 책임자를 당장 대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5년 전 제주의 그 밤이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어리고 상처받았으며 하룻밤의 위로가 절실했다. 그래서 낯선 남자의 술잔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 이끌려 객실로 향했다. 그 남자는 조종사였다. 짙은 눈썹과 서늘하지만 매력적인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제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에게서는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술에 취해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기대어 달랬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남자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어색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거대한 선물이자 족쇄인 아들 은우를 남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운명이 그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퇴근 후 유진은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그림자가 그녀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엄마, 은우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유진은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은우는 5년 전 그 남자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는 누가 봐도 그의 아들이었다. 유진은 가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 남자를 떠올렸지만 그 감정은 그리움이 아닌 복잡한 책임감에 가까웠다. 은우는 오롯이 그녀의 아이였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우는 조잘조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유진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권력자. 그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녀는 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사랑하는 일 그리고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결정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고 그것은 전문가로서 그녀가 내려야 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녁을 먹고 은우를 재운 후 유진은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어느새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만남을 떠올렸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언론에 비친 그는 냉혹하고 빈틈없는 기업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감정 없는 눈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가진 사람.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싸워야 할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맞서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인사팀에서 보낸 공식적인 소환 통보였다. 내일 오전 10시 TK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유진은 잠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깊고 평온한 잠을 잤다. 긴장감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란스럽지 않게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존중받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깃을 여몄다. 거울 속에는 두려움에 떠는 미혼모가 아닌 인천국제공항의 심장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팀장 한유진이 서 있었다. 아들 은우가 깰 시간이 되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은우가 잠결에 꼼지락거리며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이 작은 온기가 그녀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서툰 솜씨로나마 넥타이를 매주려는 아들의 고사리 손을 맞잡아 주었다. 엄마, 오늘 일찍 와. 아들의 물음에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은우 보고 싶어서 엄마가 하늘을 날아서 올게. 그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TK그룹 본사로 향하는 발걸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이었다. 그 위용은 마치 건물의 주인인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제 공항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회장실로 소환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유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차에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40층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고 곧이어 육중한 원목 문이 열렸다. 사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완벽한 비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유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한유진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선체로 포식자처럼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다. 어젯밤
당신의 독단적인 결정 하나 때문에 TK그룹이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아나 수백억짜리 계약이 걸린 미팅에 늦었고 그룹의 이미지는 실추됐어.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를 상대로 그런 무모한 판단을 내린 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위압감에 눌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장님, 제가 내린 결정은 무모한 판단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인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당시 A380 기종은 랜딩기어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 중이었고 동시에 유도로에 있던 다른 항공기가 경로를 이탈하여 활주로를 침범했습니다. 충돌까지 예상 시간은 3분 미만. TK001편을 즉시 우회시키지 않았다면 회장님께서 보셨을 것은 수백억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수백 구의 시신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마치 사건 보고를 하듯 건조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항공 규정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결정이 왜 정당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말에는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없었다. 오직 냉철한 사실과 전문가로서의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금전적 손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제사의 첫 번째 임무는 승객의 안전 확보입니다. 저는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강태준의 허를 찔렀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강태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머리를 조아릴 것 먹은 직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논리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당당해서 그 어떤 거짓이나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부류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가냘픈 외모와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흥미로웠다.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가보도록.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강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비서, 한유진 팀장에 대해 알아봐. 아주 상세하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 비서는 그의 눈빛에 어린 낯선 흥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10년 넘게 강태준을 보좌해왔지만 회장이 이토록 한 사람에게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는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항공대학교 수석 졸업 최연소 관제팀장 발탁, 업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경력사항이 아니었다. 가족관계란에 적힌 단 한 줄. 미혼. 슬에 4세 아들 1명.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미혼모. 그 치열한 항공업계에서 아이까지 혼자 키우면서 저런 압도적인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TK그룹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다. 대한항공과의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 아시아 최대의 항공동맹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태준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 양사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본격적인 실무에 착수해야 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를 이끌 대한항공 측에 핵심 인물 명단을 넘겨받았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서류 위를 훑어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프로필 사진 위에서 멈췄다. 말끔한 제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남자. 대한항공의 스타 기장이자 차기 임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그의 이름은 차민호였다. 지금의 강태준에게 그 이름은 그저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이름이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자신과 한유진의 삶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운 통치자의 왕국에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과의 대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유진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향했던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이제 경외감과 존중으로 변해 있었다. TK그룹 회장의 서슬, 퍼런 호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관제탑의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입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유진은 그 변화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감지되었다. 아주 가끔씩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느끼곤 했다. 공항을 순시하는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수행원과 함께 움직이면서도 그의 시선은 아주 짧은 순간 관제탑을 향했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낮게 울렸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생긴 것만 같았다. TK그룹과 대한항공의 합작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수많은 언론과 항공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공항 운영팀의 일원으로서 현장 통제를 돕고 있던 유진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5년 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 남자였다. 대한항공의 스타 기장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얼굴이 된 남자 차민호였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차민호는 여유로운 미소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유진의 기억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애써 묻어두었던 제주의 그 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스쳐 지나간 하룻밤의 실수일 뿐이라고, 아들 은우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되뇌어왔다. 하지만 막상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자 심장은 배신자처럼 거세게 요동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동선은 여러 번 아슬아슬하게 엇갈렸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이동하던 차민호가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쳤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공항 직원 중 한 명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목례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유진은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당황하며 더욱더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행사장 한편에 서 있던 강태준이었다. 그의 시선은 차민호를 향해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놓치지 않았다. 차민호가 지나갈 때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던 그녀의 표정과 순간적으로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을.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본능적인 불쾌감과 함께 낯선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잠시 후 한 기자가 어제의 사건을 빌미로 유진에게 다가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려 할 때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즉시 유진과 기자 사이를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기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유진은 자신을 향하던 카메라 플래시가 갑자기 사라지고 소란이 정리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멀리 서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유진은 방금 전의 개입이 그의 지시였음을 직감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예상치 못한 배려였다. 운명의 장난은 주말에 찾아왔다. 유진은 아들 은우의 손을 잡고 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았다. 비행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들을 위한 나들이였다. 은우는 거대한 비행기 모형들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녔고 유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시된 전투기 모형에 넋을 잃은 은우가 뒤를 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달려갔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은우와 부딪힌 사람은 다름 아닌 차민호였다. 차민호는 비번인 듯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충돌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그의 물음에 아이는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은우예요. 5살이에요. 그 순간 사과를 하며 달려온 유진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민호는 아이에게서 여자에게로 다시 여자에게서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그녀는 낯설었지만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얼굴이었다. 희미한 안개 같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제주도의 밤. 술에 취해 서로에게 기댔던 여자. 그는 눈앞의 여자와 아이, 그리고 아이의 나이를 번개처럼 연결시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했던 진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날 밤의 여자.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유진은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남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은우의 손을 잡고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가자, 은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더는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쥔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어둘 수 없다는 것을. 홀로 남겨진 차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빼닮은 아들이. 그는 기쁨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그가 처한 상황에서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의 후계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지저분한 싸움에서
이 아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하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 날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민호가 한유진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주 찰나의 감정 변화를 확대해서 보고 또 보았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소유욕 강한 빛으로 번뜩였다. 두 남자의 시선이 이제 각기 다른 이유로 한 여자를 향하기 시작했다. 차민호는 우연이나 감정에 기대는 남자가 아니었다. 박물관에서의 만남 이후 그는 곧장 자신이 신뢰하는 흥신소에 연락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한유진과 한은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것을 이용한 친자 확인 검사였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 묶음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한유진의 완벽에 가까운 경력,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실. 마지막 장에 첨부된 유전자 감식 결과서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아버지로서의 기쁨이나 지난날에 대한 회한 같은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야심가의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한은우, 그의 아들. 이 아이는 대한항공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의 비장의 카드였다. 배다른 형제들과의 지저분한 상속 전쟁에서 혼외 자식의 존재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아이를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한 최상의 도구로 보고 있었다. 차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한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챙겨 입는 전사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화려한 호텔 라운지가 아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조용한 카페에 룸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고 그녀는 적어도 전장만큼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완벽한 수트 차림에 차민호가 들어섰다. 그는 5년 전 그 밤처럼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사과나 안부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은우 내 아들이더군.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온 사람처럼 굴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열어봐. 당신과 아이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액수일 거야. 그의 말에 유진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조건이 뭐죠? 그녀의 차가운 물음에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간단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어. 당신은 이 돈을 받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일개 공항 관제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대한항공 오너의 손자가 누리게 될 세상은 차원이 달라. 그의 말에는 그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한 민호가 회유하듯 말을 이었다. 당신도 알잖아.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 난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당신은 그저 걸림돌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우는 내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이 함부로 가격을 매기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우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 말하는 최고의 환경이나 대한항공 오너의 손자 같은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의 얼굴이고 잠들기 전 이마에 해주는 굿나잇 키스예요. 당신은 그중 단 하나라도 줄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의 더러운 야망을 위해 내 아들을 이용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차민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예상을 벗어난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한 그는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혼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따위는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는 건 일도 아니야.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사라지고 본색이 드러난 거친 협박이 튀어나왔다. 좋은 말로 할 때 아이를 넘겨. 이건 경고야. 당신은 지금 아주 무서운 적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같은 시각 TK그룹 회장실에서는 강태준이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한유진의 주변을 조사하던 팀이 차민호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었다. 차민호가 흥신소를 고용해 한유진 모자를 뒷조사한 사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5년 전 제주도에서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묵었던 기록까지 찾아냈다고 보고했다. 강태준은 눈을 감은 채 보고를 들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이의 존재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유진을 향한 차민호의 집요한 접근이 단순한 과거의 인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더러운 욕망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가 한유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자신의 흥미를 끈 여자를 자신의 영역 안에서 누군가가 위협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이 서늘하게 뜨였다. 그 안에는 지배자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카페에서 나온 유진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걸었다. 차민호의 마지막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혼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수상한 그림자 두 개가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차민호가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어디선가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세단과 동시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뒤따르던 그림자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유진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검은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차 안에는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차민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한유진의 단호한 거절과 강태준의 소리 없는 개입에 분노한 그는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돈으로 매수한 언론인과 익명의 네티즌들을 이용해 교묘하게 조작된 소문들을 퍼뜨렸다. 항공업계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 익명의 게시글들이 뱀처럼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미혼모가 근무 중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관제사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과거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킬 뻔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소문들은 과거 활주로에서 있었던 비상사태의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유진의 영웅적인 대처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둔갑시켰다. 거짓은 날개를 단 듯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의 시선에 의심과 불신이 섞여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적인 여론에 압박을 느낀 공항운영본부는 그녀가 칭찬받아 마땅했던 그날의 비상대처에 대해 내부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진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는 강했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아들 은우를 키울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목을 옥죄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면을 쓴 채 출근했다. 그녀의 강철 같던 정신력도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거대한 벽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민호라는 남자의 잔인함과 권력이 가진 무서움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강태준은 자신의 정보팀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차민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얼굴 아래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감히 그가 흥미를 느끼고 보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여자를 이런 비겁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한유진이 꿋꿋하게 버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며칠 후 TK그룹은 대한항공과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단상에 선 강태준은 평소처럼 냉정하고 강렬하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태준의 팀이 미리 섭외해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근 인천공항 관제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TK그룹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모두가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소문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몇 주 전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활주로에서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영문도 모른 채 상공을 계속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시에는 저 역시 그 결정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를 포함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질 논란을 운운하는 그 관제사의 침착하고 영웅적인 판단 덕분이었다는 것을.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가 아는 한유진 팀장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 유능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TK그룹은 그녀의 전문성과 인천공항 관제 시스템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옹호가 아니었다. 업계의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개인의 명예를 보증하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발언이었다. 그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TK그룹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배후를 찾아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특정 인물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회견장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차민호를 향한 강태준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은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여론이 뒤바뀌었다. 유진을 비난하던 익명의 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언론은 그녀를 폭풍 속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공항 운영본부는 서둘러 내부 감사를 종결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했다. 동료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민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에 성은 강태준의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관제탑 휴게실의 모니터로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일개 관제팀장인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공개적으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감사함과 당혹감,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대체 왜 자신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날 밤늦게 퇴근하던 유진은 공항의 한적한 복도에서 우연히 강태준과 마주쳤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차가운 강철벽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모든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공개적인 선전포고는 차민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항공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저녁 은밀한 연락이 왔다. 발신자는 TK그룹의 박전무였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최측근인 척했지만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다. 박전무는 차민호에게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손을 잡자는 제안을 해왔다. 두 남자의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박전무는 오랜 세월 동안 강태준의 그림자 밑에서 칼을 갈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을 끌어내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고 한유진을 둘러싼 강태준과 차민호의 갈등에서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독사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차민호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차 기장 자네의 방식은 너무 아마추어 같았어.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공격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 그는 고급 양주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진짜 급소를 노려야 해. 바로 강태준 회장 그 자체를 말이야. 그들의 새로운 음모는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했다. 한유진의 실력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대신
그녀를 보호하는 강태준의 행동을 총수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심각한 판단력 결여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박전무는 TK그룹 내부의 약점과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을 꿰고 있었고 차민호는 아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사회를 상대로 아이의 존재를 폭로하여 강태준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프레임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탐욕과 증오로 뭉친 두 남자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체결되었다. 한편 강태준 역시 차민호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야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그는 공항운영본부에 공식적인 협조 공문을 보냈다. TK그룹과 대한항공의 합작 프로젝트에 항공안전 및 관제 시스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그 적임자로 한유진 팀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유진은 갑작스러운 발령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 새로운 역할은 유진과 태준을 자연스럽게 묶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제탑의 팀장이 아니었고 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안전 규정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했고 회의는 종종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딱딱한 업무의 연속이었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서류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일에 대한 무서운 열정과 비상한 두뇌 회전, 그리고 아주 가끔씩 무심하게 던지는 마른 유머까지.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인 사람이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막힘없이 핵심을 꿰뚫는 그녀의 통찰력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강인함에 매 순간 감탄했다. 특히 아들 은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따뜻한 미소를 볼 때면 그의 가슴 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어느 늦은 밤 거대한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된 날이었다. 그들은 텅 빈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배달된 음식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날 기자회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녀의 물음에 그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 당신이 옳았으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의 아들에 대해 물었다. 아들은 몇 살이지? 그의 질문에 유진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들은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빈틈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프로젝트 자문에 그치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통해 차민호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과거 그녀가 보았던 차민호의 모습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사람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면 규정 같은 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행에서도 그랬죠. 차민호의 비행 습관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강태준이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던 TK그룹 내부의 부정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적의 다음 공격 목표는 더 이상 한유진 개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한유진이라는 약점을 빌미로 강태준과 TK그룹 전체를 흔들려 할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전무와 차민호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늦은 밤, 두 사람은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박전무와 차민호가 꾸미는 계략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시의 불빛이 유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자문력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계속해서 두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고도 달콤하게 채우고 있었다. 박전무와 차민호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TK그룹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작성된 상세한 보고서가 일제히 발송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하급 직원에 불과한 한유진을 전례 없이 비호한 점, 그녀를 합작 프로젝트의 중요 직책에 앉힌 점 등을 지적하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보고서는 그의 사적인 감정이 그룹의 중대한 파트너십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판단력을 맹렬히 비난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에 있었다. 더욱이한 팀장의 아이가 파트너 항공사의 핵심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소문이 있으며 만약 회장의 부적절한 비호가 계속될 경우 이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 재앙적인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 아이의 존재를 교묘하게 언급한 이 한 문장은 이사회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과 혼란을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박전무와 차민호가 던진 첫 번째 폭탄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TK그룹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박전무는 우려를 가장한 얼굴로 이 혼란의 부채질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과 자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강태준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강태준은 순식간에 자신이 지배하던 왕국에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와 함께 밤을 새우며 이사회의 파벌을 분석하고 방역의 기회를 모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싸움에 한유진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가장 더러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폭풍의 가장 중심부로 끌어들인 셈이 되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로 복잡하고 괴로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유진 역시 익명의 보고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신의 사생활, 그리고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 강태준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미안함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 감정은 이내 강렬한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등 뒤에 숨어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이제 그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이 걸린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방어 대신 정면으로 방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곧장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안함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전의에 불타는 군인의 그것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차민호라는 남자는 그의 가문과 명성으로 보호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종사 차민호는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비행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오만하고 무모한 성격은 분명히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수년간 축적된 그의 비행 기록과 기술 보고서
과거 사소한 사고들의 블랙박스 데이터까지 모두 분석하여 그의 약점을 찾아내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완벽한 조종사라는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결함 하나, 규정 위반 하나가 이 사회에서는 그 어떤 스캔들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동료이자 무기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투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여자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TK그룹의 모든 자원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소. 그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있던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차민호와 관련된 모든 비행 데이터를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낮으로 데이터와 씨름했다. 강태준의 거대한 사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유진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비행 기록과 기술 용어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귀신처럼 찾아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가 찾아낸 기술적인 허점들이 이 사회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며 그녀를 지원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몇 년 전 차민호가 조종했던 비행기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던 사소한 사건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유진은 연료 소비 기록과 엔진 출력 보고서 사이에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에 불과했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었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이 강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에 섬뜩한 확신과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찾아낸 것이다. 유진이 찾아낸 작은 균열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었다. 그 미세한 불일치를 파고들자 그들은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향한 좁은 통로를 발견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당시 비행의 블랙박스 데이터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CBR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FDR 원본이었다. 그것은 항공안전위원회 서버에 봉인된 누구도 쉽게 열어볼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야만 했다. 그는 법무팀을 움직여 공식적인 자료 요청 절차를 밟는 동시에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아버지의 옛 동료에게까지 개인적인 부탁을 해야 했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박전무와 차민호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적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눈치채고 방해하기 전에 그들은 상자 안에 숨겨진 진실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물밑 작업 끝에 마침내 TK그룹의 내부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극비리에 강태준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그날 밤 TK그룹의 최고층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유진은 전문가의 눈으로 암호처럼 복잡한 비행 데이터들을 해독해 나가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숫자와 그래프가 그녀의 눈앞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재조립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날 비행기에는
난기류 따위는 없었다. 블랙박스 데이터는 차가운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차민호는 개인적인 용무로 공항에 늦게 도착했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한 채 위험한 급강하 기동을 감행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완벽한 정시 운항 기록을 지키기 위한 도박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예상치 못한 난기류라는 거짓말로 덮고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민낯이었다.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자신의 경력 관리 도구로 사용한 살인 미수범이나 다름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작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안전감독관의 서명에서 발견되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박 전무가 국토부에 재직하던 시절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인물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차민호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박 전무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이런 비리들을 덮어주며 세력을 키워왔고 차민호 역시 그가 관리하던 수많은 카드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두 마리의 괴물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창을 손에 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예감한 순간 적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과거 기록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박전무와 차민호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들은 증거를 파기하기 위해 전문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유진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거나 훔쳐내는 것이었다. 강태준 역시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본사 건물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해결사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유진이 있는 사무실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비상벨을 누를 시간도 없이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그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유진을 덮치고 컴퓨터를 부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둬. 그의 외침과 함께 그는 망설임 없이 괴한들에게 몸을 날렸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싸움은 무모했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곧이어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안팀에 의해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컴퓨터는 무사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의 충격으로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마터면 그녀를 잃을 뻔했다. 이 모든 싸움도 복수도 그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뜨거운 용암처럼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평소에 냉정하고 통제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에 거칠게 흔들리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처음이었소. 내 얼음 같던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사람은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당신의 상처에 분노했고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소. 그의 고백은 로맨틱하지 않았다. 절박하고 필사적이고 뜨거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사랑하오, 한유진.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고백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차가운 지배자의 눈빛은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향해 타오르는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처럼 멈춰 섰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태준의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TK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팽팽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격렬한 고백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확인한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강태준은 사자굴로 향하기 직전 말없이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온기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맞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T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전무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다른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핵심 파트너이자 강태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자 자격으로 초청된 차민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강태준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전무는 준비된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강태준을 감정적이고 이성을 잃은 리더로 몰아붙이며 그의 리더십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회사의 명예와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유진과 그녀의 아들을 둘러싼 추악한 스캔들을 은근히 암시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피고석에 선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부인하며 반박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사진 여러분께서 표결을 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항공 안전에 대해 브리핑을 할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자문역의 정장이 아닌 그녀의 전문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등장은 회의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박전무와 차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여자가 가장 중요한 무대 위로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유진은 준비된 단상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로 구성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폭격이었다. 그녀는 먼저 몇 년 전의 난기류 사건의 비행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비행 경로 엔진 출력 연료 기록 등이 복잡한 그래프로 나타났다. 그녀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그 숫자와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바를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지금부터 당시 조종실 음성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차민호와 부기장이 나누는 당황스럽고 비전문적인 대화가 울려 퍼졌다. 자신들의 지각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한 비행을 감행하고 이것을 난기류로 조작하자고 공모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차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작된 비행 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최종 승인 서명을 한 안전감독관의 신상 정보를 스크린에 동시에 띄웠다. 그리고 그 감독관이 과거 박전무의 직속 부하이자 측근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차민호의 비행 비리는 박전무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전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한유진 팀장께서 발표한 모든 증거는 이미 항공안전위원회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단숨에 제압했다. 또한 얼마 전 한 팀장을 공격했던 괴한들은 박전무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박전무와 차민호의 관 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불신님 투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대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전무의 즉각 파면과 차민호 기장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단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두 오만한 남자는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 여인의 조용한 능력과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던 유진과 태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승리와 안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길고 깊은 시선이었다. 심판의 날 이후 정의는 신속하고 냉정하게 집행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차민호와 박전무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차민호는 승객 안전 위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종사 면허가 영구 박탈되었고 곧이어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추락은 한때 그를 찬양했던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전무의 비리 수사는 항공업계 전반에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TK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강태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고 안전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과 정의를 지켜낸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그의 결단력과 강직함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강태준과 한유진의 관계는 이제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들의 관계를 더 이상 비밀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기자회견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그의 가족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해 연말 TK그룹의 창립기념 행사에서였다.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연설을 마친 후 단상 아래에 있던 유진과 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두 사람을 단상 위로 이끌었고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를 지켜준 등대이자 제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입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고 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의 아내 한유진과 아들 강은우입니다. 강은우.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행사장은 잠시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차가운 지배자는 사라지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세상에 자랑하는 한 남자의 따뜻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아내에게 중독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은우에게 비행기 모형을 조립해 주었고 밤이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아이보다 먼저 잠이 들기도 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천은 그가 평생을 두르고 있던 차가운 갑옷을 녹여내렸다. 어느 날 저녁 은우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수줍게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유진 역시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관제탑에서의 일을 계속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원한다면 그룹의 더 높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서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전문성과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동료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편이 있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조용한 해변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강태준은 자신의 위험한 세상으로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현했다. 유진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여전히 혼자서 폭풍우를 견디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저의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다져진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몇 달 후 맑게 갠 어느 날, 세 사람은 인천공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언덕에 서 있었다. 은우는 아빠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앉아 흥분해서 소리쳤다. 우와, 비행기다. 은우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지독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비행기는 끝없이 펼쳐진 창공을 향해 순백의 비행운을 그리며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날아오르는 그들 가족의 모습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유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리의 진짜 비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